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토지 이동에 대한 이제 개념을 봤고요. 자, 80페이지 이 시간에는 토지 이동 사유를 이제 하나하나 그 절차를 봅니다. 자, 토지의 표시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인데 이 중에 대표적인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신규 등록 나오면은 등록 전환, 그다음에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 6가지가 기본적인 토지 이동이고, 이때 신규 등록은 새로 정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4가지는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새로 정하는 신규 등록을 보죠. 자, 신규 등록은 개념이죠. 새로 조성된 토지, 그러니까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를 하는 거죠. 또는 지적공부에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록 누락 토지가 되겠죠. 무인도 같은 경우를 이제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등록이 누락됐던 것. 그러니까 새로 조성된 건 아니죠. 등록이 누락됐던 것들을 다시 새로 정하여 등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이제 신청 절차. 자,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 측에서는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신청 의무가 있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두 번째 줄 보시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신청할 때는 첨부 서면으로 신규 등록할 때만 가져가는 게 소유권 증명서류죠. 그 전에 신규 등록이 아닌 변경하는 등록 전환이나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은 이미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토지의 표시를 등록할 때는 소유자도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죠.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증명서를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죠. 이미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만 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갈 필요 없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이것은 토지가 세상에 사라졌으니까요. 다 말소가 되는 거니까 소유권 증명서류 같은 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만 이제 첨부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신규 등록할 때는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럼 우리 법에서 소유권 증명서로서 이제 3가지가 예시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법원의 확정 판결서, 또는 이은 보시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제 중공검사 확인증 사본, 또는 디귿처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는 국가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딱 한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이 3가지는 소유권 증명서류 하나 예시고요. 리을 보시면 그 밖에 이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럼 여기 소유권 증명서류예요. 등기 서류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죠. 신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아직 등기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서류를 소유권 증명서류로 제공할 수는 없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등기 서류지만은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서류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무슨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게 들어가면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만 2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하려고 했으면요, 우리가 제출할 필요 없이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아니죠.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는 처리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거죠. 자, 뒤에 넘기셔서 보시면은요. 자,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요. 자, 지적공부에 정리해서요. 자, 지번 부여하는 방법 우리가 지번 시간에 했죠. 원칙적으로 인접토지본본에 부본을 부여한다. 그러나 본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로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정,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가루 2번에 경계 좌표 면적인데요. 1번은 안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신규 등록할 때는 면적 경계 좌표도 정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척은 그 두 번째 있죠.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자, 방가루 3번 보시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두 번째 줄이죠.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때 직접 조사하는 것은 신규 등록할 때 우리가 제공하는 첨부서면 있죠. 첨부서면을 조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첨부서면, 소유권 증명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2번 보시면은요, 토지의 표시에, 즉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즉 토지 이동 효력은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해요. 이걸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발견이 되면은 또 새로운 토지가 이제 뭐 만들어졌을 때는요. 만들어졌다. 그러면 4월 1일 날 준공검사가 있었어요. 준공이 됐다. 그럼 준공이 되면은요. 이 토지를 매립한 사람이 갑이다 그러면 갑이 이때 어떻습니까? 원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4월 1일 날 준공됐을 때 아직 토지에 지번은 없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6월 1일 날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신규 등록 60일이니까 6월 1일 날까지는 돼야 되겠죠. 뭐 5월 15일이라고 하죠. 15일 날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한다.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지번을 갖게 되죠. 지번을. 지번에 1500번지라고 등록이 되면 비로소 1500번지가 되죠. 그러나 소유권도 여기다 등록을 할 텐데요. 소유자는 5월 15일 날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소유권은 4월 1일 날 준공검사가 있을 때 이때 원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일자, 소유자 변동 일자는 4월 1일을 적지 5월 15일을 적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즉 토지 이동의 효력은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소유권 변동 일시는요. 준공일자를 적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을 때는 소유자 변동일자는 준공일자를 적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의 효력 발생일과 소유권의 변동일자는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자, 3번하고 4번은 어차피 뒤에서 또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했으니까요. 보죠. 자,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청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 국으로 소유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요. 지적소관청에서는 정말로 소유자가 없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보고 정말 소유자가 없으면은 국으로 등록합니다. 즉,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 이렇게 무주의 부동산 정말로 이제 소유자가 없으면요. 이때는 국으로 등록하는 거죠. 국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니까요. 자, 양가로 6번 기타 해가지고요. 자, 지적 정리를 하게 되면 지적 공부와 등기부 일치를 위해서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내용,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는데 신규 등록을 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또 2번 보시면요. 자, 측량은 반드시 해야 돼요. 신규 등록할 때. 그러나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죠. 우리 측량을 하게 되면요.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측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측량을 먼저 의뢰해 가지고요. 나중에 측량 성과도를 이제 발급받아서 그 측량 성과되는 내용을 신규 등록 신청서에 기록해서 신규 등록 신청을 할 텐데 내가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는 누가 발급해 준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발급한 거죠.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통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준 것이니까 신규 등록을 할 때 측량 성과도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는 유일한 경우로는요. 뒤에서 어떤 경우만 측량 성과도를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등록상 정정. 등록상 정정의 경우만 측량성과도를 첨부하고 그 이외에는 측량성과도를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는 등록전환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개별적인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크게 그냥 다음 중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전환은요, 의 있죠.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대장이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일제 때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도 이원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언젠가는 토지대장, 지적도로 다 이제 옮겨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나씩 이제 옮겨 등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거꾸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오로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만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등록 전환의 대상은요, 1번 보시면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맨 오른쪽에 산지관리법, 특히 산지관리법 나오면은 다 등록 전환이에요. 임야를요, 이렇게 밭, 그러니까 전이나 뭐 이렇게 답, 이렇게 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전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야를 이렇게 전용하기 위해서는요,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법이 산지관리법이죠. 그래서 산지관리법상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등록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잘 기억하시고, 또는 건축법상, 그러니까 뭐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임야 위에다가. 근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 또는 산지관리법상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지목이 바뀌는 거죠. 임야가 지적도에 등록되는 전이나 대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죠. 특히 산지관리법 잘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동그라미 2번처럼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자, 임야인 채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야인 채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돼 있다 보니까 토지대장에도 이제 임야들이 등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우리가 세속적으로 토임 이렇게 하죠. 토임.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기 때문에 임야이라고 하더라도요, 집원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임야이기 때문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면 안 되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을 때 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토임에 해당하는 발생 원인은 3가지가 있죠. 기억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그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등록 전환됐는데 그 몇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임야인 채로 그 토지를 또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버리는 거죠. 또는 이유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어요. 그러나 관계 법규 등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임야입니다. 지목은. 그러나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즉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우리의 지적 공부는 토지의 사실 상태,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실 상태가 전이면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즉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디귿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오는 토지들은 다 지적도로 등록하다 보니까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임야가 그러면은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등록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앞에다가 토임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외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이렇게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시면 등록 전환 이제 절차죠. 절차인데 이것도 신청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밑에 양가로 5번에 지적 공부의 정리에 이제 지번을 또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임야대장 있을 때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였는데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하기 때문에 산자를 빼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 자,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신규 등록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그 지목은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지목도 변경되겠지만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지목은 그대로가 되겠죠. 자, 3번에 면적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면적 시간에 제1장의 토지 등록 면적에서 했던 거죠. 자, 이것은 등록 전환은요. 이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죠. 이미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그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미 임야대에 등록되어 있는 그 경계와 면적이 있는데 다시 등록 전환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또 측량을 하는 거죠. 축척이 바뀌니까 다시 경계를 정하고 다시 면적을 정하는데 이때 그 면적에 오차가 발생했을 때 그 오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있어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즉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되겠죠. 등록 전환될 면적이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니까 더 정확하다는 거죠. 따라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면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임야도의 그 경계나 임야대장의 면적이 잘못됐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면적 시간에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4번에 있는 거죠. 4번만. 그 표 있죠. 표. 그래서 표만 보시면 되죠. 이건 우리가 앞에 면적 시간에 했던 표 그대로죠. 그래서 오차 허용 범위 내면은 그냥 등록 전환된 면적을 그대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것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면적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했었죠. 자,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또 분할이 나오죠. 분할. 자,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다 보면은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것도 토지의 이동이 되는 거죠. 토지 이동. 자, 의 보시면요, 분할이나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하는 이제 대상 토지는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익,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분할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분할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내일 해도 되고 1년 있다 해도 되고 5년 있다 해도 되기 때문에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는 거죠. 또는 2번 보시면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4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자,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때 분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유예요. 이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4번은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는 경우죠. 분할하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3번이 중요한 거죠.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면은 과수원인데 여기다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중요한 거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자,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을 신청해야 되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때는 용도가 다르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신청해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경우, 위에 대상이 3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거죠. 함께. 분할 신청서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이 토지의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지 분할 신청서에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함께 제출합니다. 함께 써가지고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죠. 자, 첨부서면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첨부서면은요, 만약 분할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이면은 허가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류, 허가서 이런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첨부서면은요, 그냥 증명서류 이렇게 쓰면 돼요. 증명서류.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로서 허가서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 기억하고 니은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니은 보시면은 또 확정 판결에서 분할하는 경우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증명서류로서 판결서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래서 한필지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분할 신청서와 함께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되지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6번 보시면은 그 처리 절차는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것이니까요.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자, 6번 보시면 지적 공부의 정리에서요. 지목, 그 앞에서 했죠? 지목 변경 신청서도 지목 변경이 수반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분할 신청. 그렇죠? 분할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넘기시면 지번 부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항상 이제 부번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수번의 부번이죠. 다만 이때 건축물 있는 토지에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방가로 3번 보시면 면적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 그 토지 등록 면적할 때 했어요. 그래서 둘로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필지를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둘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이것 면적 측정한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따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x 더하기 y가 z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일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불일치가 오차 효용 범위 이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 맞춰서 그 오차를요, x 필지, y 필지에 나누어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일치를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한다는 건 뭐예요? z가 잘못됐다는 거죠. 요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 각각을 등록하면서 z를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거죠. 만약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불일치가 생겼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주 작은 오차죠. 끝수 처리하면서 생긴 아주 작은 오차일 테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것이 z보다 작으면 끝수들을 살짝 올려서 두 개를 더한 게 이거보다 크면 끝수들을 살짝 버려가지고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면적할 때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경계 좌표요. 자, 분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면적 달라지죠. 경계 좌표가 틀려지기 때문에 다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별 경계 좌표를 정한다. 새로이 측량 위에다가요. 이것도 필지마다 측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할 같은 경우도 필지마다 여러분들 또 잠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필지마다라는 말을 반드시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분할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 기본 강의만 잘 정리하시면은요,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89페이지 보시면 분할이 나오면 또 합병이 나오는 거죠. 합병은 어떻습니까?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이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합병에 있어서는요, 넘기시면 이제 90페이지 있죠. 자,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자유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합병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양가로 2번 보시면은 합병의 가능 여부에서요. 합병이 가능한 경우, 그래서 반가로 2번은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어떻습니까? 합병이 이제 가능한 경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반가로 2번에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는요.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것들은 합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필지 요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지역 동일해야 되고, 지목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 동일해야 되고, 또 뭐가 동일해야 돼요?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돼야 되는 거죠. 5번째, 집안이 연속되고. 그 다음에 6번째 어떻습니까? 등기 여부가 일치돼야 되죠. 둘 다 등기돼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1번에 이제 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죠. 또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또 4번이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집안이 연속되지 않으면 안 되고. 5번에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이것도 합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 3, 4, 5. 자, 1, 3, 4, 5가 한 필지의 요건을 셌던 것이고요. 좀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 6번 보시면 이것은 지목 동일과 관련돼서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어요. 근데 지목이 같아요. 지목이 같으면 거꾸로 이제 합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목이 같긴 한데 둘 다가 과수원인데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대상 토지가 있어요. 이 상태는 단순히 과수원으로 합병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합병할 수는 없고 여기 지목이 대인 부분을요. 분할 신청을 하면서 여기 대가 되겠죠. 분할 신청을 하면서 합병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에 있죠.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고 분할 대상인 경우는 이 상태는 단순히 합병은 못하고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분할 신청과 함께 합병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은요. 이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소유자 동일과 관련돼서 또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죠. 합병을 하려면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합병을 못해요. 근데 소유자는 둘 다 갑으로 동일해요. 근데 여기 주소가 좀 틀리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는 서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부산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서울 살 때 취득한 토지고 부산 살 때 취득한 토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소는 하나일 테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죠. 그럼 하나를 변경해야 되는데 아직 변경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현재 주소는 부산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 앞으로 이제 부산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른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소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요. 부산이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부산으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합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은 합병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주소를 먼저 일치시킨 다음에 합병을 해야 되고 만약에 두 토지가 공유지였을 때요. 공유지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유지였을 때는 합병을 할 때는 소유자가 이렇게 동일한 것만으로는 합병을 할 수가 없고요. 지분까지 동일해야 되는 거죠.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지분까지 동일해야 이 토지가 갑이 3분의 2, 그 다음에 을이 3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공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만 동일해서는 안 되고 지분까지 동일해야 되고 또 주소가 동일해야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번에 있죠.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 그러니까 공유지분이 같으면 합병할 수 있죠. 같으면 합병할 수 있고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합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8번은요. 8번은 축척 동일과 관련돼서 좀 추가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지역 밖의 토지는요.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 축척이 달라질 토지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축척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이 이게 편입이 돼 버리면은 축척이 곧 달라질 테니까 이거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합병 요건 그 표가 있는데요.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등기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것은 그 반가리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내용이죠. 등기와 관련된 내용에서. 자,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소유자 동일한데요. 자, 합병과 관련돼서 둘 다 소유자 동일하고 합병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이제 갑으로 합병하려고 하는데 합병을 할 것인가가 말 것인가는 갑의 자유인데요. 만약 이 토지 한 필지야만 어떻습니까?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뭐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뭐 병이라는 사람이 뭐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위에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롭지만은 합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합병을 일정한 경우는 제한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용의권이 설정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의 용의권은 가능하기 때문에 용의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합병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전세권이 아니라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에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 필지 일부는. 따라서 한 필지에만 합병하고자 하는데 한 필지에만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은 이럴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합병 요건 오른쪽에 표가 있죠. 표 해가지고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합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가등기, 그러니까 한 필지에만 가등기가 있다 그랬지. 한 필지에만 처분 제한 등기, 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요. 또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만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합병해버리면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만 가등기 되어 있을 때,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또 경매하기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합병할 수가 없죠. 합병해버리면 이 토지의 취득, 경매가 안 되니까요. 단순히 소유권 등기만 돼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지만은 한 필지에만 이렇게 가압류, 처분 제한 등기와 같은 가압류, 가등기, 또 3번에 있죠. 환매 특약 등기 돼 있으면 합병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합병을 할 수가 없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요. 뭐 2번에처럼 왼쪽에 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용의권이 설정됐을 때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역권과 관련돼서는요. 지역권은 이런 문제죠. 지역권은 좀 다르게 봐야 되죠. 만약 인접하는 토지에 을이 소유하는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이 소유하는 두 토지를 이제 합병하려고 하는데요. 이 토지가 이 을 토지에 대해서 승역지로서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예요. 그럼 설정된 토지였을 때 이때는 합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유하는데 합병했을 때는 승역지는 한 필지 일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승역지였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요역지예요. 요역지면은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요역지였을 때는 합병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에 4번 보시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요역지 지역권일 때는 합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처럼 승역지 지역권이었을 때는 합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좀 더 들어가서요. 만약에 저당권. 이 한 필지에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요쪽 토지에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저당권이. 그러니까 합병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공동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일부만 저당권이 있을 때는 합병을 해버리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이런 것들은 합병을 못하는 거죠. 이 저당권자를 침해하기 때문에 합병을 못하지만 둘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을이 이제 저당권을 갖게 되니까 을한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는 거죠. 을은 어차피 두 개 따로따로 경매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합병하니까 한꺼번에 경매하면 되니까 을이 오히려 편해졌죠. 그래서 합병하려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공동저당권이면은 합병을 해도 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니까 합병할 수 있지만 다만 이 공동저당권이요. 등기 원인일자,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하겠죠. 동일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에 접수번호를 적어야 될 텐데 어떤 접수번호를 적어야 되느냐? 접수번호를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동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합병은 가능하지만 이때 합병하기 위해서는 두 토지 저당권이 모두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등기 원인 일자, 접수 번호가 동일한 공동저당권을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창설적, 왼쪽에 있죠. 창설적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죠. 그러나 오른쪽에 이렇게 추가적 공동저당. 먼저 여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추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원인 일자나 접수 번호가 틀려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반가로 1번 합병이 가능한 경우 해가지고요. 거기에 5번, 6번, 7번 보시면은 5번에 공유 토지의 소유자의 지분이 같고 주소도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단순히 소유권 등기만 돼 있다랄지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한 필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 지역권만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고요. 또 7번처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 이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했죠.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가능하죠.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신청 보시면요. 자,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제 가능한 걸 전제로 하면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1년 있다 해도 되고 5년 있다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동그라미 2번처럼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합병을 해야 되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병 의무가 있는 이제 지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공동주택 부지죠.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단순히 대가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주택 부지일 경우 굉장히 넓고 길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넓고 길고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는요. 합병을 하도록 하는 거죠. 보기 좋게. 그래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부지.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들이죠. 개인이 소유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로서 반드시 국공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공유지로서 굉장히 넓고 길고 한 토지죠. 그래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자, 유지 위에다가요. 유지는 해당되나 유원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유원지는 사유지죠. 일반적인. 그 다음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옆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굉장히 넓죠. 옆에다가 종교용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용지, 학교용지는 해당되나 종교용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기억하시고 또 뭐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다 굉장히 넓고 길고 한 토지들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목을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굉장히 넓고 길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들로서 유원지나 종교용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양가로 4번의 처리 절차는요. 합병은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와 좌표는 말소해버리고요. 면적은 합산한다는 거죠. 측량을 하지 않는다 뿐이지 토지 이동 조사는 합니다. 모든 토지 이동은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넘기시면 지적공부의 정예성은 지번은 우리가 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다만 이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과 달리 이때는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가리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측량을 하지 않고요. 경계와 좌표는 말소하고 면적은 합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5번은 이제 지목 변경이죠. 지목이 바뀌게 되면 이제 지목 변경을 하는 거죠. 지목 변경.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의 보시면은요. 오른쪽 93페이지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경우다. 그럼 대상 보시면요. 우리 지목은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지만은 건축물의 용도,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에 또 지목이 정해지죠. 위에는 공장이 있느냐, 학교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토지의 지목이 정해지죠.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목은 변경합니다. 그렇죠? 지목은 변경하고요. 근데 용도 변경, 동그라미 2번이고요.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도요. 토지 공사만 끝나도 어떻습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준공, 공사준공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에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용도 변경 동그라미 치면 될 것이고, 아직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공사만 준공돼도 지목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직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들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건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합병,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합병을 신청합니다. 합병을 신청하면 이제 한 필지가 돼서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떤 지목으로 설정합니까? 공사가 준공됐을 때 그 지목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오른쪽에 있죠.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자, 합병이 되면은 합병을 신청하면 이때도 지목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 전에 공사 준공,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 이때가 이제 지목 변경 사유가 된다. 양가로 3번은 이것도 신청에 의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처리 절차에서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는데 신청서 이외에 마지막 줄 보시면 서류 첨부한다는데 서류 밑에다 그냥 증명서를 쓰면 된다는 거죠. 지목 변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가 대상의 토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았다는 소리에 허가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뭐 또 공법상 규제가 있으면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명서를 또 첨부해야 되겠죠. 증명서를 첨부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말 나오면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첨부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보시면요. 맨 마지막 보면 다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돼 있죠.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증명서를만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4번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토지의 지목 변경 관련돼서는 많은 공법상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규제를 받으면 이제 규제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다만 지목 변경과 관련된 이러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토지였을 때, 즉 4번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 관련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전답과수원, 우리가 전답과수원을 보통 농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답과수원, 농지 안에서 그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은요, 자유롭게 가능해요. 따라서 이런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지목 변경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6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있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또 이제 특징들이 있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영구히 바다가 됐을 때 말소를 합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을 때는 말소하지 않아요. 영구히 바다가 됐을 때 우리는 포락되었다고 하고 이제 등록 말소를 하는 것이죠. 영구히 바다가 됐을 경우에 등록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보시면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됐는데요. 원상으로, 원래 그 지목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고, 나아가서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구히 바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바다가 됐을 때, 이럴 때는 등록 말소를 한다는 거죠. 대상은 방금 읽었고요. 자, 신청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바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이 토지가 바다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적소관청에서 통지를 먼저 하죠.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먼저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는 거죠. 통지가 들어오면은 드디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토지이동 신청은 60일이지만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만 30일 더 준다고 했어요. 90일이라는 거죠. 90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요,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자기 토지 바다가 돼가지고 말소 신청하는데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90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럴 때는 이제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말소를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 여기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적공부에서 등록사항이 말소가 되어야 등기 기록도 폐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등기 기록을 폐쇄시켜가지고 이거 거래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직권으로 말소할 때요. 말소할 때 일반적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직권을 할 때는 신청할 때 들어갔을 수수료를요. 강제로 이제 징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때도 강제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신청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수수료 면제 이렇게 있죠. 보충학습에 수수료는 무료가 되고 무료이고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말소 절차고요. 근데 등록 말소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다시 그러니까 바다가 되는데 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성토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토가 되면 어떻습니까?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죠. 회복 등록. 이거는 말소죠. 등록 말소 절차고. 성토가 되면요. 회복 등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회복 등록은요. 자, 포락됐던 토지가 성토되었다고 해서요. 과거의 소유권이 부활되는 건 아니죠. 일단 바다가 되면 국가가 소유하고 성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다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거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인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직권에 의해서.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죠. 회복 등록은 다 직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등기부는 다 멸실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간 날 때 천천히 직권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이제 이건 회복 등록 절차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등록 말소 절차고 3번은 회복 등록 절차인 거죠. 자, 지적소관청이 주어로 바로 나오죠.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었다. 성토되면은 밑에 있죠.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밑에다 직권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는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요. 넘기시면 4에서 통제 가지고요. 자, 등록 말소나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자, 등기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는데 이때 통지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지만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바뀐다는 거죠. 토지일 때는 지적소관청, 바다일 때는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청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 즉, 두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의 토지 이동에 따른 절차를 봤고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했던 것을요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토지 이동의 그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 중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으로 축척 변경과 이제 등록상 정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래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